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부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는데요. 세 분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동안 집안에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떼셨어요. 난 그냥 요양원에 가면 그만이니까 니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어머님, 요양원이라니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이 뭐가 어때서 그래?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난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서 쉬마.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끝내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엄마가 대답하려다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도 긴장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왔고 작은엄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엄마가 숨죽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마 치매가 맞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우리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작은엄마의 물음에 부모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온 가족이 알게 되었고 한동안 집안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충격에 쌓인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그때 작은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냥 내가 모실 생각이야. 엄마의 확고한 의지에 작은엄마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조금 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랑 서방님은 신경 쓸 거 없어.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할게요. 가족인데 힘들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죠. 한번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동서,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작은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저는 형님 말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아시잖아요. 담담하게 미소 짓는 작은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작은엄마의 따뜻한 품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전문대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작은엄마는 엄마보다 학벌이 훨씬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엄마는 단 한 번도 학벌로 엄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항상 존중해주는 현명하고도 마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작은엄마가 힘을 보태겠다고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잠시 우리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하자면 두 분의 관계는 고부 사이라기보다는 모녀지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셨는데요. 어느 날은 자주 가던 식당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던 엄마는 그곳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고모라는 사람이 엄마를 식모처럼 부려먹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엄마는 월급도 없이 일만 했다네요. 그런 모습을 할머니가 한동안 지켜보셨다는데 그 식당이 할머니가 일하던 병원 바로 앞에 있어서 자주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날은 그 고모라는 사람이 엄마를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는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엄마에게 슬며시 연락처를 건네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다고 했어요. 현주야, 다른 살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힌 사이였기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조언에 엄마가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네요. 부모도 없는 제가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먹고 살겠어요. 그동안 지켜봤는데 여기서 일하는 만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해.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연락처를 건네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네요. 고모에게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라온 탓에 어디로 떠날 용기도 홀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날도 엄마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쟁반을 들고 나르던 엄마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네요. 그러면서 쟁반 위에 있던 뚝배기와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소리에 고모가 곧바로 뛰어왔다는데 순식간에 엄마의 뺨에 고모의 손이 날아들었답니다. 그 고모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얼굴을 거침없이 올려붙이며 거친 욕설까지 퍼부었답니다. 이런 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이러니까 나보고 모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날 고모라는 사람이 종일 엄마에게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데요.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네요. 엄마가 실수로 쟁반을 떨어뜨린 그날 밤 고모라는 사람이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엄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답니다. 현주 네가 뚝배기랑 그릇을 깼으니까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더니 그 고모란 사람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네요. 넌 오늘 여기서 지내면서 반성 좀 해라. 네? 혼자 여기서요?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도 여기는 누울 곳도 없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엄마가 고모의 눈치를 살피며 떠듬떠듬 대답을 했다는데요. 고모라는 사람이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답니다. 누울 곳이 없긴 왜 없어? 의자 이어붙이면 충분하구만. 그래도 여긴 이불도 없고 너무 추울 것 같은데. 너 점퍼 있잖아. 그거 덮고 자도록 해. 네가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넌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러게 왜 그릇을 깨긴. 오늘 밤 여기서 쪽잠 자면서 반성이나 해. 고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엄마가 울부짖었지만 고모라는 사람이 세뇌 교육을 시키듯 말을 꺼냈다네요. 현주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걷어주고 이만큼 키워줬잖니? 부모도 없는 널 걷어준 것만으로도 너는 평생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나 같은 고모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말에 엄마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혀 감히 그곳을 빠져나갈 생각조차 못했다네요. 그날 엄마가 울면서 빌어댔지만 고모라는 사람이 매몰차게 엄마를 밀어버린 채 가버렸답니다. 결국 엄마는 식당에 홀로 남겨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다네요. 그날 밤 엄마는 식당 구석에 놓인 의자들을 간신히 이어붙여 자리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지친 몸을 눕히던 순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공간에 누워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추운 것보다는 마음이 시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고모가 퍼부은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네요. 부모도 없는 널 내가 걷어준 것만으로도 넌 평생 고마워해야 해. 그 한마디가 뼈아프게 가슴을 후벼파고 들었답니다. 결국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이 엄마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네요. 억지로 눈을 감은 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 애썼지만 그 모든 슬픔과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지는 걸 막을 수 없었다네요. 그렇게 쓸쓸히 눈물을 삼키며 누워있던 중 문득 전에 할머니가 건넨 말이 떠올랐답니다. 순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밤이 깊어 한참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네요. 다행히도 할머니가 받으셨고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물었답니다. 현준이? 너 현주 맞지? 현주야, 무슨 일 있는 거니? 왜 울고 있어?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엄마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네요. 오늘 그릇을 깨트렸는데 저만 식당에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춥고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고, 할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대답했다네요. 현주야, 내가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의 한마디에 엄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또 한 번 고여 흐르고 말았답니다. 그날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이자 구원이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는데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엄마나 할머니가 오셨다는 걸 직감했고 문을 열자 정말로 할머니가 서 계셨답니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지만 할머니가 단호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네요. 현주야, 여기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나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셨고 엄마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용히 입을 뗐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가도 되는 걸까요? 괜찮고 말고 부모도 아니고 고모라면서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니.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가 내민 손을 꼭 잡았다네요.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나서면서 엄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엄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얼굴로 두리번거리고 있었다는데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편히 앉으라고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다네요. 할머니가 건넨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뜸들이다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물음에 잠시 눈을 감으셨던 할머니가 조용히 과거의 기억을 꺼내듯 말을 하기 시작했다네요. 현주야, 나도 예전에 네 처지와 다르지 않았어. 뜻밖의 얘기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다는데요. 할머니가 순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나도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바로 공장에 가서 일했거든. 키도 많이 작다 보니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손을 놀려가며 일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그렇게 일해서 월급 받으면 부모라는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기 바빴지. 넌 그래도 고모가 그런 대접을 한 거지만 난 부모란 사람들이 마치 거머리처럼 뜯어가기만 했거든. 한마디로 내가 번 돈으로 오빠는 대학까지 다녔지만 고맙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혹시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서 월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가차없이 욕설을 내뱉기도 했거든. 그런 개차반 오빠인데도 부모라는 사람들이 싸고 돌더구나. 할머니가 잠시 말끝을 흐리며 허공을 응시했다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네요. 근데 어느 날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엄마뻘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연을 끊고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나도 처음에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내가 그 아주머니 딸과 같은 나이다 보니까 딸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인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 아주머니도 딸이 자진처럼 살까봐 간호사를 시킬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나한테도 간호사가 되면 배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쪽 길로 가라고 말을 해줬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 근데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엄마란 사람이 공장에 와서 내 돈을 가불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물론 공장에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공장으로 옮겼고 그 뒤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몇 년 뒤에 공부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고된 공장 일을 하면서 워낙 강해져 있다 보니까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암튼 식당에서 구박받는 현주 너를 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과 겹쳐 보였어. 그때 만약 그 아주머니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너를 돕고 싶었던 것뿐이야. 어차피 아들 둘 다 취직해서 나가 살고 있거든. 너 하나 재워줄 방은 있으니까 여기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는 할머니 말을 듣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고 엄마는 부지런히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네요. 몇 년 후 엄마는 그 돈으로 못다한 학업을 마치고 간호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셨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까지 착한 엄마를 본 아빠가 첫눈에 반해버렸고 엄마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네요. 아빠의 진심이 통했던 것인지 결국 엄마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두 분은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할머니가 기뻐하셨다네요. 손수 결혼 준비까지 도와주시며 엄마의 새로운 출발을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부모님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할머니와 엄마는 이미 친엄마와 딸처럼 다정하게 지내왔기에 서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3년 후에는 작은아빠도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덕분이었는지 작은엄마도 참 따뜻하고 착한 분이랍니다. 그 뒤 우리 집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이 되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늘 흐뭇해 하셨어요.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사연과 고무 밑에서의 고단했던 시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마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에 선했는데요.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그 집에 두고 온 내 짐들이야. 거기엔 엄마 아버지 사진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거든. 엄마, 나중이라도 찾으러 가지 그랬어.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고모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 그 얼굴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 혹시 찾아갔다가 또다시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 엄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랑 같이 가보면 되지 않았을까?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빠한테 절대 그런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시간들이었거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가 몸을 부르르 떨었고 그 모습을 보며 엄마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할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도 엄마는 한결같이 할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간병인을 부르자고 설득했지만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 거야.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거야. 엄마는 단호했고 결국 엄마가 직접 할머니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간병하겠다며 뜻을 전했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지. 그래도 당신 혼자 힘들잖아. 어머니를 당신한테 맡기고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았어. 정말 힘들면 말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계속 회사 다녀. 엄마의 강한 의지에 아빠도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엄마가 도움을 주러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면 작은 엄마가 운전을 해서 함께 가곤 했거든요. 작은 아빠도 오며 가며 할머니를 챙기며 엄마에게 미안함을 표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를 돕는 모습은 참 따뜻해 보였고 가족의 단합이 무엇인지 새삼 느껴지게 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기막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사람 앞날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니만 그 사람들을 거기서 다시 마주칠 줄 누가 알았겠니? 그 사람들이라니? 그 고무 말이야. 치매로 병원을 다니더라니까. 그 악독한 사람은 벌받아서 그렇다 쳐도 우리 어머님처럼 착한 분이 왜 치매에 걸리신 건지.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고모와 고종 사촌들을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의 고종 사촌들이 놀란 채 반가운 척을 하더랍니다. 현주, 네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엄마가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고종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가 싸늘한 표정을 지은 채 대꾸하지 않았다네요. 그러자 고종 사촌이 다시 입을 뗐답니다. 언제 한번 짐도 찾아갈 겸 집에 들러. 네 물건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니네 부모님 사진이랑 그런 것들 그대로 있거든. 그 말을 들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인데?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시간 내서 가져와야지. 이제는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까 짐만 가지고 올까 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며칠 뒤 엄마와 저는 그 고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엄마가 떠난 뒤로도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고종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반갑다는 듯 웃으며 나왔습니다. 혹시나 네가 찾아올까봐 이사도 안 가고 여태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니까.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종부리듯 했던 이곳에 내가 뭐하러 찾아오겠어. 오래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얼른 내 짐이나 줘. 고종사촌이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며 엄마를 붙잡더니 차를 가지고 와 우리 앞에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갈 뻔한 너를 우리 엄마가 걷어줬잖아.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넌 고아원에서 자랐을걸?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차를 마셨지만 저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노려봤는데요. 곧 엄마가 대꾸했어요. 내가 여기서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고아원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고종사촌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겠지만 고아가 될 뻔한 조카를 데려다 키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엄마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종사촌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때 병원에서 마주친 그 사람이 시어머니인 거야?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 같은 분이야. 그분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거든.
우리 엄마도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조카인 너를 얼마나 꼈는데 그래. 암튼 그건 그렇고 그럼 네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간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엄마가 그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그 사람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랑 너는 피가 섞였잖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엄마 간병 좀 해주면서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게 어떨까? 혼자 된 너를 우리 엄마가 걷어서 키워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맞는 거잖아. 네 시어머니는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면 되잖아. 고부 사이란 게 원래 그런 관계인 거야. 누가 미쳤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 간병을 해주겠어. 우리 엄마 간병해주면 우리가 매달 월급처럼 돈도 줄게. 그럼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당신 누나를 챙겨줘서 고마워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와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엄마에게 듣던 것보다 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잠시 그 사람을 쳐다보던 엄마가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은혜는 이 집에서 식무처럼 일할 때 이미 다 갚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그곳을 나와버렸는데 뒤에서 고종사촌이 소리쳤습니다. 이래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니까. 너를 데려다 키운 우리 엄마만 불쌍하다 불쌍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노인네보다 우리 엄마가 못하다는 거야? 은혜를 이따위로 갖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참이야. 등 뒤로 악담이 들려왔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굽신거릴 줄 알았겠지. 그때는 말대꾸 한번 못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걸까? 그날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모른 척해야 했는데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잖니.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도 나를 알아본 거야.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갔고 엄마는 그 일을 모두 잊은 채 할머니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길래 집에 설치된 가정용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평소엔 잘 확인하지 않던 CCTV 화면 어플을 켜던 순간 거실에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화면 속 할머니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손을 모아 반복해서 힘을 주어 CPR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해졌습니다.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상황이 급박하다는 걸 느끼며 사무실을 뛰쳐나오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가 다시 작은엄마에게 연락을 했다네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뒤 작은엄마네도 근처로 이사와 있었거든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작은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의식을 찾으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택시 기사님께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고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엄마가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모습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놀랍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또다시 날 살렸지 뭐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 할머니께서 치매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잖아도 CCTV 보고 진짜 놀랐어.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던 것 같아. 그 순간 할머니가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자 치매에서 깨어난 듯한 할머니가 마치 본능처럼 심폐소생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어렴풋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딸, 우리 딸, 정신 차려야 한다. 현주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딸아, 일어나야지.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엄마의 귀에 들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의식을 되찾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으셨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네요. 엄마가 깨어나고 잠시 후 할머니는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가셨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오셨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웠지만 할머니가 CPR을 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분명히 봤기에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인 엄마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정신이 맑아지셨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 만약 할머니가 간호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정신이 맑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끔씩 공포감이 밀려들기도 했어요. 그 뒤 엄마는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할머니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간병인을 두자고 강하게 권했기에 지금은 간병인과 함께 할머니를 돌보고 계신답니다. 간병인이 말하길 할머니가 조용한 편이라며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치매에 걸리셨지만 평소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즘도 할머니는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노래를 불러달라거나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하신답니다. 며칠 전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엄마가 할머니께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계셨고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 옆에 작은 엄마가 앉아서 할머니께 과일을 정성스레 깎아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욕실에서 소리가 들려서 살펴보니 작은 아빠가 추릴링 차림으로 열심히 욕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품이 잔뜩 묻은 스펀지를 들고 바닥을 박박 문지르며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훈훈했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엄마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